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2020년 올 한 해는 이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힘겨웠던 한 해였죠.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어려움이 컸는데요. 세계은행 출신 경제 전문가시죠.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과 함께 민생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제 전문가시기 때문에 오늘 경제 관련 현안들을 좀 질문을 집중적으로 드려야 되는데요. 코로나가 지금은 경제에 가장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 지금 어려움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실태나 상황 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불이 지금 활활 타고 있다. 산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지금 문 안으로 들어왔고 네. 초과 상간을 태우기 바로 직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월 경에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예. 그거를 듣고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 기뻐하기보다는 그때까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매우 절박한 심정이죠. 네. 매번 말씀드리지만 매달 고정의 월급을 정확하게 받는 분들이 느낄 수 없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불안감, 생존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고요. 네. 아쉬운 것은 이런 불안감과 절박함이 정책의 집행의 속도와 내용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라는 게 아쉽습니다. 네. 지금 소상공인 분들, 자영업자분들은 당연히 어려운데 혹시 이것이 좀 예전 금융위기처럼 좀 크게 좀 번질 수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위기의 가능성이 있죠. 예전에 금융위기는 금융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위기는 실물, 소위 실제 경제에서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활동 자체가 막혔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 이제 수요가 창출이 되지 않습니다.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나가야 음식도 사 먹고 관광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돌지를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시장 자본주의인데 네. 지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이 선순환의 사이클이 지금 끊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자꾸 우리 정부는 공급 중심의 기업에게 지원을 하고 기업에게 또 신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재난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네. 재난의 시대에는 재난의 경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은 수요를 살리는 것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말 국가 재정을 지금 염려할 때가 아니라 개인 부도를 염려할 때다. 그리고 이런 가 보시면 곳곳에서 지금 임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빈 가게가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이거가 결국은 이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부러지고 나면 다시 나무를 세우고 다시 가게를 세우고 상권을 세우는데 진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걸릴 것이다. 지금 재정 건전성 40%냐 41%냐 43% 이런 거 한가한논이다. 일단은 무조건 산불을 끄기 위해서 모든 물을 쏟아 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3단계 격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이 조치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3단계로 격상하는 거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그 내면에 뭐가 있었냐 하면 빨리 끝내자. 내가 빨리 끝내고 싶다. 내가 보름이 됐던 3주가 됐던 기다릴 테니까 이 뒤에는 새로운 경제 활동을 하도록 네. 가능성을 열어보자. 찔끔찔끔 자꾸 여기저기서 새이니까 저는 그건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3단계라는 건 소위 국가 셧다운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대중교통까지 운행을 중단하는 상태인데 네. 과연 우리 사회가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 라는 고민은 듭니다. 대중교통 없이 우리 모두가 재택근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 상당한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2.5단계 유지는 51%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경제의 파이프라인을 끊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에 이제 수도관이 밖에 있으면 동파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물을 좀 틀어두죠. 조금 졸졸졸 흐르도록.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많은 유동성, 쉽게 얘기해서 현금이지요. 현금을
현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뿐만 아니라 네. 이분들의 영업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도 좀 소비자에게 네. 돌아가야 됩니다. 예. 의원님께서 그 정당한 보상 없는 정부의 영업권 제한은 위헌이다. 지금 이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당정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이 지원 피해 지원금이죠. 차등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정당한 보상에 이 좀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첫째, 저는 이름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상금이 되어야 됩니다. 피해 지원금이 아니라요. 피해 지원금이 아니죠. 지원을 하다는 건 정부의 책임이 없는 게 그러니까 도덕적 책임을 진다라는 소리인데요. 네. 보상금은 강제로 수용하는 땅을 수용했을 때 국가는 개인에게 보상할 채무가 있죠. 그게 네. 헌법 23조입니다. 입장과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저는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영업장 영업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전염병이 도니까. 네. 그렇지만 그렇게 개인의 영업을 침해했을 때는 반드시 이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 지원이 아니라 의무다. 이건 보상이죠. 보시는군요. 예. 보상. 예. 마치 이렇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강제로 땅을 지금도 수용하지 않습니까? 네. 도로를 낸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예. 지금은 토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주 비용 그리고 심리적 보상금까지 합니다. 근데 다 옛날로 돌아가서 70년대, 80년대 보면요. 국가가 땅이 필요하다는데 당연히 희생해야지라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었죠. 네, 네. 저는 앞으로 재난의 시대의 시작입니다. 코로나로 절대로 이 재난이 끝날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특정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영업 제한을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해야 될 수가 있는데 네. 이번 기회에 저는 패러다임을 바꿔서 이런 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저는 우리가 있는 이 국회 앞에 지금 제가 본 것만 해도 당구장 협회에서 항의 시작하시고 PC방 협회에서 항의 시작하셨는데 네. 저는 불길같이 이런 항의들이 번질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영업권의 피해를 국가가 어떻게든지 보상해야 된다라는 그 목소리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헌법 23조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네. 네, 코로나19로 재택근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의원께서는 주 4일 근무제를 화두로 던지면서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주 4일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주 4일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프리랜서라서 네. 장단점이 방송이 있는 것 있을 때 같습니다. 나오는, 네. 주 4일제,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 온 게 16년 전입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주 4일제를 제시하면서 굉장히 많은 댓글들과 항의 전화 또는 찬성 전화를 받았는데요. 저는 없던 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미 주 4일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게 북유럽과 정말 선진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미 주 4일제를 실행하고 있고 네. 댓글에 이런 글이 달렸습니다. 주 4일째 해보니 나쁜 거 1도 없다. 경험해보면 다 아는 얘기인데 뭘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뭐 어떤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생산성에 과연 5일 하다가 4일 하니까 네. 쉽게 산수적으로 생산성이 20% 늘까? 이거죠. 네. 근데 대부분의 회사의 경험은 생산성 20%보다 훨씬 는다. 그래서 이건 걱정하지 말자. 두 번째는 그러면 좋은 직장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네. 우리가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 시작할 때 공무원과 금융기관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순서는 이대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 부분이 지금 더 좋아지니까. 지금 공공 부분만 다 지금 원해가지고 노량진에서 노량진이 지금 폭발 직전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먼저 알아서 주 4일제를 실행하게 하고 어쩌면 공공 부분은 맨 마지막에 네. 실행해야 할 것이며 프리랜서라고 하셨는데 이런 계약이 전혀 다른 네. 노동을 하시는 분들에겐 적절한 보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담론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네. 저희가 5번에 걸쳐서 새로운 주 4일제 담론을 만드는데 국회에서 동료 선배 의원님들이 호응이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이건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등등의 우리 사회의 판을 바꾸는 주요 담론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네. 국회방송 제작진들은 적극 찬성하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노동 근로환경 얘기를 해주셔서 또 이와 관련해서 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좀 심각한 내용이죠. 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재정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부처의 의견을 취합해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뭐 앞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삭제가 되면서 조금 논란이 지금 가열되고 있는데요. 좀 법 제정에 있어서 좀 핵심적으로 검토하고 좀 꼭 반영돼야 할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취지가 무엇인가라는 그 본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법리적으로 완벽하고 정교한 법이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1년에 정말 1000명 이상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계속 두고 보고 있을 수 없다. 네. 산재 사망률이 OECD 21년째 꼴등이다. 이런 창피하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무엇이든지 해보자라는 게 이 법의 취지였습니다. 네. 여기가 있는 상태를 일단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한번 온 다음에 중간 지점에서 수렴하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예. 저도 방금 들어오기 전에 민주당 의원님의 그 설명을 네. 들었는데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정의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논쟁거리가 있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 세부 사항 뒤에 숨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할 의지가 있다면 정면 독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정의에서 누가 반대를 하는지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반대를 하는 건지 기업들이 반대하고 있는 건지 반대 지점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지 정의가 안 맞고 여러 가지 논쟁 상황이 있어서 쉽지 않다라는 말은 하기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말과 정확하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한 사람의 생명이 정말 천하만큼 중요하느냐, 아니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1년에 1000명 정도 죽어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선택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쓸 것이냐, 이 결정을 하면 이 법은 언제든지 고속도로를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야 합니다. 네. 어쨌든 꼭 필요한 법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고요. 내년 재보선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워낙 서울과 부산시장에 지금 이목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재보선이 함께 치러지는데요. 시대전환에서는 지금 내년 울산 재보선에 후보를 낼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울산 시당을 창당하는 과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과 부산과 같은 다른 지역에서도 후보를 낼 예정입니다. 네.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대한민국은 서울밖에 없는 느낌이 가끔 듭니다. 예. 서울시장, 서울 시민만 우리 국민일까요? 울산시에서도 구청장을 뽑아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의원을 뽑아야 되는데 마치 이 선거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듯한 목소리가 있어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서울 중요합니다. 저도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런 보궐선거에서조차도 서울과 부산과 같은 그야말로 대마만 집중을 하고 여러 가지 더 많은 지역에 있는 선거들에게도 좀 관심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네. 시대전환은 그런 차원에서 지방선거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큰 선거까지 준비하는 정당이 되려고 합니다. 아직 다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1월 중순에 임시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울산을 비롯한 서울, 부산 4월 7일 보궐선거에 대한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예. 국민 여러분 보시기에 꽤 재밌다. 이 친구들 꽤 재밌게 하네라는 반응을 얻도록 저희 모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사일제를 원하신다면 네. 시대전환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의원께서 정당법에 규정된 복수 당적 금지 조항, 이 문제 제기에 나섰는데요. 헌법 소원을 제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배경과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헌법소원이라는 거 태어나 처음 해봤습니다. 내가 일반 시민일 때 도대체 누가 이렇게 헌법소원을 하는 거야 싶었는데요. 이런 거죠. 대한민국에서 당적을 하나 이상 가지면 불법입니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맞을까 고민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치의 다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 중에 그 어떤 분도 한 당에서 주장하는 정책 100%를 마음에 들어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을 줘야 되는데 우리 법률은 이걸 막고 있습니다. 알아봤더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우리나라밖에 네. 없나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건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는 서울이라 특정 LG 트윈스 팬입니다, 제가. LG 트윈스 팬클럽에 가입했다고 네, 롯데 자이언트 팬클럽에 가입하는 게 불법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네. 정당의 선택의 자유를 주고
복수 당적이 원하면 복수 당적을 하고 아니면 한 당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정당의 다양성들을 살리자라는 게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였고요. 많은 정치학자들, 헌법학자분들께 저희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아, 이런 맹점이 있었다 우리 정당에. 왜 이렇게 양당 체제가 깨지지 않는가. 이제 이게 어쩌면 급소를 때리는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헌법 소원 낸 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많은 여론을 통해서 1인 2당적을 금지하는 것이 왜 우리 헌법의 위헌이고 우리 정치 발전의 장애물인지를 계속 발신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에서도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올 한 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코앞인데요. 국회 입성하시면서 세우셨던 계획 얼마나 이루셨는지 스스로 한번 평가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목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겁나게 빨리 시간이 갔네요. 네. 저는 두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첫째,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우리 대한민국 문제의 핵심은 이거다. 이건 다름 아닌 양극화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전환은 정치적 중산층을 다시 살리고 싶은 정당입니다. 네. 정치의 극단만이 있어서는 사회가 건전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중산층이 중간에 튼튼하게 자리 잡아야 정치가 균형을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봤더니 경제적 양극화가 너무 심각해져서 경제적 중산층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제와 정치가 주고받으면서 소위 중간에 있는 중산층들을 다 지금 증발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정치적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서도 시대전환의 정치의 핵심은 경제 중산층을 살려야겠다. 네. 다름 아닌 양극화 문제 해소에 저희 모든 것을 걸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 300등이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솔직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변할 수 있을까? 저는 그 가능성의 실마리를 좀 보았습니다. 작은 조직과 세력이 힘을 내서 바꾸는 방법은 목소리의 큼이 아니라 주장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좌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을 때 대정부 질문에서 소통하는 목소리로 호통치지 않고 우리 총리님과 부총리에게 질문했을 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 뒤로 많은 의원분들께서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쟤는 저렇게 정치하는구나. 그리고 반응이 나쁘지 않구나. 네. 그렇게 해서 본회의장의 대정부 질문에 소위 데시벨이 좀 낮아졌다고 동료 의원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조금씩 변한다. 어차피 세상이 변하는 것은 작은 방울들이 멈춰서 이런 물이 되는 거지. 한 번의 쓰나미 같은 변화는 혁명인데 우리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될 수 있다. 그리고 한 놈만 패자. 그 한 놈은 다름 아닌 양극화입니다. 네. 양극화 문제를 다시 우리가 정말 겁나게 빨리 벌어지고 있는 이걸 다시 붙일 수 있을 때 정치의 중산층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가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멋진 정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대전환이란 이름처럼 시대가 이렇게 조금씩 변화할 수 있기를 좋은 방향으로요. 저희도 응원하겠고요. 시간 되실 때 또 저희 국회방송 뉴스엔 자주 출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